안녕하세요. 자독서 우필사입니다. 2024년 2월 27일 오후 4시 10분 맨발 걷기에 올라왔습니다. 현재 기온은 영상 10도. 날씨는 봄이 왔네요. 왔어. 이제 봄이 왔고 보시는 것처럼 얼마 전에 대폭설이 왔는데 눈이 다 녹았습니다. 다 녹고 겨울이 끝났다는 느낌이 들 정도로 발이 포근합니다. 땅에 그 어떤 냉기도 느껴지지 않고 이 봄이 이제 느껴지고 있습니다. 오늘 하루도 맨발 걷기를 잘 즐기시고 계실 거라 생각을 합니다. 봄이 되면 전국 각지에 맨발로 걷는 맨발러들이 굉장히 많이 이제 나오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최근 몇 년 동안 서울, 경기도 그리고 지방 여러 도시 지자체에서 맨발 걷기를 가능하게 만든 그런 조례도 꽤 많이 등장했고, 실제로 제가 거주하고 있는 이곳 영종도에도 하늘도시 쪽에 가면 시사이드 파크라는 곳이 있습니다. 그곳에 맨발 걷기를 할 수 있는 길이 조성되어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물론 저는 가본 적이 없지만 그쪽에 많은 분들이 이용을 하고, 그리고 이용하고 나서 발을 씻을 수 있는 세척 시설도 갖춰져 있다고 합니다. 영종도 사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반드시 그곳을 이용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어쨌거나 저쨌거나 저는 그런 평지보다는 이런 산 속에, 이런 산의 정기를 받으면서 이 산속에 피톤치드 향을 맡으며 피톤치드를 흡입하면서 이렇게 맨발로 걷는 게, 이것도 뭐 플라시보 효과일 수 있지만 더 기분이 좋아지고 더 효과가 좋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산을 떠날 생각은 없고요. OECD 발표 자료 중에 전 세계 독서 실태 조사를 했더니 2017년 기준으로 미국인들은 한 달 평균 독서량이 6.6권이었고, 그리고 프랑스가 6.1권, 일본이 5.9권, 이렇게 쭉 이어지고, 중국이, 우리가 그렇게 무시하는 중국이 2.8권, 그리고 우리가 자랑스러워하는 우리 조국 대한민국은 0.8권이었습니다. 이건 전 세계적으로도 최하위 순위이고,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166위라고 합니다. 또 독서 얘기를 하고 있죠. 제가 이 영상의 제목을, 인생을 바꾸고 싶다면, 삶을 다시 한번 재장전하고 싶다면 두 가지만 하라고 제가 제목에 올렸습니다. 그 두 가지는 바로 맨발 걷기와 독서입니다. 뭐 세부적으로는 제가 더 말씀드리고 싶고 요구하는 사항은 더 있습니다. 근력 운동도 하셔야 되고, 글쓰기, 일기 쓰기도 반드시 하셔야 되는데 그 모든 것을 다 할 수 없기 때문에 딱 두 가지만 6개월에서 1년만 꾸준히 해보시라, 인생이 바뀌는 소리를 들으실 수 있을 거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이 바로 맨발 걷기와 그리고 독서입니다. 제가 몇 년 전 일본에 잠깐 갔다 왔었습니다. 그때 지하철을 타면서 느꼈던 생각이, 도대체 일본 사람들은 책을 지금도 얼마나 읽고 있을까? 스마트폰이 보급되면서 책을 많이 안 읽는 모습이, 제가 20년 전에 일본 오사카에 유학을 갔을 때 그때 당시에는 스마트폰이라는 게 없었기 때문에 지하철마다 일본 사람들은 다 책을 읽거나 다 신문을 보고 있었습니다. 물론 20년 전에 대한민국에서도 지하철에서 책을 읽는 사람들은 몇 명 없었죠. 드물었죠. 워낙 책을 읽지 않기로 유명한 대한민국인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일본의 지하철에 갔습니다. 도대체 사람들이 얼마나 지금 책을 읽고 있는지 안 읽고 있는지, 스마트폰이 나오면서 일본 사람들도 더 이상 책을 읽지 않는다는 그런 얘기를 들어서 제가 도쿄에 한번 가고 오사카에 한번 가서 책 읽는 사람 비율을 확인했더니 전철 한
한 칸당 한 두세 명 정도는 책을 읽고 있었습니다. 도쿄든 오사카든. 근데 그런 모습을 보면서 일본을 아직까지 지탱하고 있는 그런 성숙도와 정신적인 앞서감은 결국 책에서, 독서에서 나오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모든 분들도 다 아시겠지만 지하철 한번 타보시면 어떤 풍경인가요? 무섭습니다. 모두가 걸신 들린 듯이 스마트폰에 머리를 바꿔서 스마트폰을 들여다보는 그 자세와 표정을 보시면 느끼시는 게 많을 겁니다. 우리가 자세가, 태도가 굉장히 중요한데 자신감 없고 의기소침하고 무기력한 사람들의 자세를 보면 소극적이고 작습니다. 작고 느리고, 그리고 힘이 없는 사람의 그런 모습을 보이죠. 자세도 앞으로 숙이고, 그리고 표정도 우울해 있고, 뭔가 우울하죠. 그런데 그렇게 스마트폰을 들여다보는 사람들의 표정을 보면 누구 하나 당당한 표정과 의욕 있는 표정과 에너지 넘치는 표정과 자세는 전혀 볼 수 없습니다. 영상의 그 자극적이고 의미 없이 스크롤을 따라 내려가는 그런 표정과 정말 좀비와 같이 멍한 죽어 있는 듯한 그런 표정으로 스마트폰을 걸신 들린 듯이 개걸스럽게 보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것뿐이 아니죠. 연구 결과에 의하면 내가 소지하고 있는 디지털 기기의 화면이 작으면 작을수록 그 사람의 성격은 더 소심해진다고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고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손바닥 크기만한 스마트폰을 사용하고 있는데 이 기기를 오래 사용할수록 노트북이나 태블릿 PC처럼 큰 화면을 장기적으로 장시간 사용하는 사람보다 생활 패턴에서 여러 가지 영향을 받아서 더 소심해지고, 그리고 더 소극적이고 무기력해질 가능성이 많다는 어느 연구 결과를 봤습니다. 도대체 이 스마트폰이 우리 인간을 어떻게 망쳐가고 있는 건지 도무지 걱정스럽지 않습니다. 물론 저조차도 지금 스마트폰으로 영상을 찍고 있습니다. 그리고 스마트폰으로 유튜브에 올리고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그런 댓글을 달더라고요. 너도 지금 스마트폰을 이용하고 있는 거야. 맞습니다. 저도 스마트폰을 이용하고 있어요. 그런데 칼이라는 도구가 요리를 사용할 때, 그리고 누군가를 해할 때 그 도구가 같던지요. 자동차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말씀드리고 있다시피 스마트폰을 최대한 경계하면서 최대한 덜 쓰는 쪽으로 아날로그적인 삶의 방식을 추구하려고 계속 의식하고 부단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도 저도 많이 부족하지만 그래도 그런 것을 의식하고 사는 것과 의식하지 않고 나는 스마트폰의 노예다 라는 생각으로 온 하루를 스마트폰에 다 내다 버리는 사람과 그 자세에서 차이가 나지 않을 수가 있을까요? 물론 스마트폰은 써야 되죠. 써야 되는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좀 더 현명하고 자율성과, 그리고 스스로를 통제할 수 없는 사람들이 대부분이라는 겁니다. 이 스마트폰이라는 디지털 마약 앞에서는 말이죠. 두 가지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맨발 걷기와 그리고 독서를 통해서 우리가 스스로 사고하고 스스로의 삶에 죄책감이 아니고 책임감을 느낄 수 있는 힘을 기르기 위해서는 스스로가 사고하고 스스로가 선택할 수 있는,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는 역량을 길러야 합니다. 그런데 멍하게 집에서 소파에 누워서, 침대에 누워서 스마트폰만 들여다보면 그렇게 휴일 하루 종일 보내잖아요. 자존감과 자신감과 자존심마저 뚝뚝 떨어지는 것을 배터리 닳듯이 느낄 것입니다. 그건 누구도 부정할 수 없죠. 스마트폰을, 영화를
넷플릭스를 드라마를 하루 종일 보고 나서 기분이 뿌듯하고 좋았던 적이 있나요? 아니요, 기분이 다운된다 라는 생각을 굉장히 많이 느낄 겁니다. 저조차도 그랬던 적이 있고 지금은 그러지 않으려고 의식을 하고 살고 있지만 저조차도 그 한계를 느끼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포기할 수는 없잖아요. 우리가 맨발 걷기와 독서를 통해서 우리 내면과 외면을 정화해 나가는 수밖에 없습니다. 독서하고 맨발 걷는 사람만이 손에 넣을 수 있는 것이 분명히,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분명히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맨발로 걷지도 않고 맨발로 걸을 생각도 하지 않고, 그리고 책과는 담을 쌓고 살죠. 왜 책을 읽어야 돼? 책을 읽을 필요가 있어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99.9%입니다. 이런 사회에서 남다른 경쟁력과 더 높은 차원의 삶의 경쟁력, 필살기를 구하고 싶다면 반드시 몸과 마음부터 돌아봐야 됩니다. 몸을 돌아보기 위해서는 반드시 운동을 하거나 맨발 걷기를 하셔야 되고, 마음을 돌아보기 위해서는 내 안의 성찰력과 내 저 밖의 통찰력을 키우기 위해서는 일기를 쓰셔야 되고, 글을 쓰셔야 되고, 그리고 반드시 꼭 틀림없이 독서를 하셔야 됩니다. 이건 피할 수 없는 진실이고, 물론 독서가 전부는 아니죠. 그런데 독서만큼 우리의 전두엽밖에 없죠. 전두엽을 우리가 사고하는 핵심 뇌의 총사령관인 전두엽을 올바르게 키우기 위해서는 독서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쓰고 읽는 방법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인생 후반전을 시작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저는 강력하게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두 가지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맨발로 꾸준하게 걸으시고 6개월에서 1년 걸으시고 1년 동안 자신이 읽을 수 있는 책의 권수를 정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어제 독서 모임을 다녀왔는데, 독서 모임에서 두 분이 올 한 해 목표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한 분은 올 한 해 독서 목표를 36권으로 잡으신 선생님이 계셨고, 또 다른 한 분은 올해 목표를 100권으로 잡으신 분도 있으셨습니다. 저는 그런 자세 자체가 대단히 고무적이고 건설적인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너무 독서에 대한 야찬론만 말씀드린 것 같은데, 저는 너무 과하면 지나치다고 하는데 정말 죄송한 말씀이지만 독서에서만큼은 그런 말이 통용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책을 읽는 사람들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게라도 책을 읽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과유불급이라고 하죠. 과유불급의 10분의 1, 100분의 1도 책을 읽지 않는 사람들이 독서를 가지고 과유불급 하는 거는 진짜 언어 도단이라고 생각하고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거는 설령 책을 많이 읽고 어떤 폐해가 있다 하더라도 그 폐해보다는 얻는 게 더 큽니다. 더 크니까 많은 분들이 좀 더 높은 차원의 경쟁력을 갖추시고 더 높은 정신의 구조를 만드시는데 독서가 큰 일조가 되셨으면 좋겠고, 저조차도 지금 높은 정신 구조를 갖고 싶어서 필사적으로 읽고 쓰는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이 시간에 모든 분들이 맨발 걷기와 함께 같이 동참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맨발 걷기 감사합니다.